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하게 된 클리닉 예원의 원장 윤지연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에 그 히트,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간헐적 단식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적으로 이런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지, 이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인기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어트 다 관심 많으시죠? 다이어트에 다 관심 많아서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요즘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고 점점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여성분들이라면 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왜 살이 찔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날씬하신 분들 많으셔요. 그래서 안 그러실 수 있지만 근데 이유 없이 자꾸 살이 찐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비만은 의지 부족의 결과일까? 나는 의지는 충만한데 왜 살이 찌지? 내가 의지가 부족한 걸까? 나는 적게 먹어도 살이 쪄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에게 듣는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질 수 있을까? 남들은 날씬하기만 한데 왜 나만 뚱뚱할까? 빠지면 뭐해? 금방 날씨 찔걸 등등 여러 가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빠진 살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어트의 종류. 네,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일단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먹을까? 그러니까 양을 얼마나 먹을까에 대한 다이어트 방법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진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러면은 얼마나 먹을지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먹을지. 그러니까 초창기 때 다이어트 하면 얼마나 먹을지가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금 먹는데 대신에 뭘 먹을지에 대한 얘기가 있다면 이 위에 두 가지는 지금까지 많이 나오던 다이어트 방법들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제 그러면 언제 먹을지, 이게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든 무엇을 먹든 다 중요한데 이걸 언제 먹는지가 다이어트에 관련이 있을지, 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밤늦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걸 좀 더 과학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먹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초저열량 저칼로리 다이어트라고 해서 하루에 800칼로리면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이거를 아주 오랫동안 지속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800에서 1500칼로리를 먹는 거고, 보통 병원에서 많이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평소 섭취량보다 한 500칼로리 정도 적게 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500칼로리를 하루에 적게 드시면은 한 달에 체지방만 2kg가 빠지는 계산이 나오고, 계산상으로만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다이어트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한 달에 2kg 빠지는 거를 계속 하는 거 너무 지겹잖아요. 2kg 티티도 안 나요. 한 끼 잘 먹으면 바로 찌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속한다는 게, 물론 이제 여성분들은 매 끼니마다 먹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매일매일 체중을 재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어쨌든 이걸 계속 신경을 쓰면서 한다는 건 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먹을까?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고 해서 에킨스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라고 얘기했던 단백질을 많이 먹는, 그리고 하루에 탄수화물을 낮춰서 먹는, 요즘에 관심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라고 해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이 얘기는 제가 뒤에도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할게요. 요즘에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존 다이어트라고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4대 3대 3.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탄수화물을 하루에 얼마나 먹을까요? 몇 퍼센트 정도 한국 사람들이 먹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80, 네 맞아요. 80%고 권장되는, 그래서 이제 정부 정부에서 이제 권장되는 탄수화물을 한 65% 정도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이어트만을 위해서는 4대 3대 3을 먹는 걸 좀 더 권하고 있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살은 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지키는 존 다이어트가 있고, 또 저지방 다이어트.
메디테라니언 다이어트라고 해서 지중해식 다이어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을 먹고 가금류를 먹고 그 외에 이제 구석기 다이어트는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제 불을 쓰면서 화식을 하면서부터 살이 쪘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원래 원재료 위주의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사실 굉장히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그때그때 인기가 있었던 다이어트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얼마나 먹을지와 무엇을 먹을지가 지금까지 화두였다면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언제 먹을까? 바로 시간 제한 다이어트입니다. 이거를 보통 영어로 얘기하면 타이밍 다이어트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패스팅 다이어트예요. 보통 병원에 오셔서도 다이어트를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뭐 먹으면 살이 빠져요? 라고 많이 물어요. 보통은 뭘 안 먹어야지 살이 빠져요를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사실 그건 다 아는 얘기고 뭘 좀 먹는데도 살이 안 찌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지는 뭘 먹는데 뭐 살이 빠지는 방법이 있을까? 이걸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제 그런 방법인데 사실은 종류는 이렇게 세 종류를 나뉘어봤지만 다 사실은 이론적인 데이터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조금 소개를 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간헐적 단식 인터미텐트 페이스팅이라고 해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먹는 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시간은 굶는 다이어트예요. 대표적으로 뭐 12대 12, 16대 8, 18대 6, 1일 1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간헐적 단식 하루 중에서 먹는 시간을 정하고 나머지는 굶는. 그럼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게 먹는 시간을 정하는 거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 다이어트의 포인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머지 시간에 굶는 거가 키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우면은 이거를 이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간헐적 단식 해본 적 있는 분?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별 관심들이 없으신가요? 길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해보거나 네, 그죠. 아니면은 지금부터 할 계획이 있으신 분? 그죠. 네, 그러니까 잘 알고 오늘부터 이제 하시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잘 못할 것 같으면 일단 12대 12를 하세요. 12대 12를 하다가 이거 괜찮만해.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16대 8을 16&8을 제일 많이 권해드려요. 실제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는 18대 6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16대 8을 하는데 하기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에 먹는 첫 끼 시간을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2시에 먹겠다, 점심을. 그러면은 8시에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을 원래는 12시에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루 단위로 보통 생활을 하니까 그 다음날 또 첫 끼 먹는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저녁에 약속이 있어. 그래서 9시에는 먹어요. 9시까지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점심을 한 1시에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9시에 끝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하면은 훨씬 이제 조금 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일단 12시에 뭔가를 먹었는데 8시 전에 뭘 끝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좀 촉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시간을 내가 끝나는 시간을 좀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시간을 정해가면서 하면 훨씬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피리오딕 다이어트라고 해서 5데이 다이어트가 있는데 이건 일주일에 이틀을 굶는 거예요. 그리고 5일을 먹는 거죠. 쉽지 않아요. 네,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게 또 더 쉽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틀 굶는 게 나머지 5일은 그냥 마음대로 먹을래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방법이기는 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FMD라고 해서 이게 또 좀 관심을 가진 최근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라고 해서 그냥 굶는 거 같이 흉내내는 다이어트인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5일 동안 하는 다이어트인데 좀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슬라이드를 하나 마련했는데 일단 5일 동안인데 첫날은 1000칼로리 정도 드세요. 1090칼로리라고 되어 있는데 첫날은 1000칼로리 정도 드시고 나머지 2, 3, 4, 5의 4일 동안은 800칼로리 정도를 드시는 건데 여기 조성을 보면은 10% 프로테인 원래 이 다이어트가 나온 거에서 권장되는 거는 저탄고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고지방 56% 지방을 굉장히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이런 야채를 먹는데 이제 샐러드를 많이 먹는데 뭐 아보카도나 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다이어트인데 이거는 사실 요런 원래 미국에서 얘기되는 요 식단은 우리가 하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실정에 맞게 조금 이제 변형된 이런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첫날은 1100칼로리를 샐러드 위주로 먹고 이틀째 뭐 저런 식단에서 800칼로리 정도를 먹는 거를 5일 동안 하는데 저도 이것도 권해보기도 했는데 이것도 하기 힘들어요. 5일 동안 사실은 아주 좀 적게 먹는 거긴 한데 5일 동안 이거에서 먹으라는 대로 먹을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뭐든 800칼로리를 먹어라 하는 건 좀 쉬운데 여기 이 다이어트 원래는 식단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대로 뭐 조리해서 먹기도 힘들고 쉽지가 않아서 요즘에는 뭐 그거를 배달해주는 사이트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일상생활에서 하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잘하면은 다이어트 효과도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할 관심들이 가지는 간헐적 단식은 어쨌든 이렇게 먹는 시간과 안 먹는 시간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먹을 때 엄청 먹고 안 먹을 때 아예 안 먹는 이게 과연 몸에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효과는 좋다고 해요. 이런 다이어트가 이제 왜 나오게 됐는지 이 분들은 시간 제한 다이어트의 이론을 만드시고 이런 다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증명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이 찌는 핵심 이유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하루 일정상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뭘 먹는 거가 안 좋다라는 걸 이분들이 입증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먹든 간에 하루 일정에서 이제 살이 안 찔 수 있는 시간에 먹으면은 살이 안 찐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초창기 때 이제 생체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고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좀 사실 이 슬라이드가 오늘의 키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뚱뚱한 쥐가 있어요. 맨 위에 포인터가 안 나와서 여기 뚱뚱한 쥐가 있습니다. 뚱뚱한 쥐가 뭘 먹어요? 실험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제 이렇게 햄버거죠. 뭔가 좋아 보이지 않는 음식이지만 칼로리도 좀 있을 것 같은 저런 햄버거를 먹는데 위에 슬라이드는 그냥 먹고 싶은 저 햄버거를 그냥 아무 시간이나 먹고 싶을 때 그냥 먹게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계속 뚱뚱하면서 더 뚱뚱해졌죠. 더 뚱뚱해지면서 병에 걸렸어요. 그랬는데 얘를 똑같은 양을 타임 리스트릭션을 시킨 거예요. 시간을 딱 정해서만 먹게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좀 뚱뚱하기는 한데 피트 마이스가 좀 건강한 마우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 원래 타임 리스트릭션 이 실험은 이제 양을 줄이는 거는 아니고 시간만 정한 거예요. 시간을 정했더니 살이 조금 빠지고 건강해지더라. 시간이 영향이 있겠고 똑같은 양을 아무 때나 먹는 거랑 시간을 정해서 먹는 건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날씬한 마우스를 오버칼로리를 한 거죠. 굉장히 많은 걸 먹게 했어요. 아무 때나 먹게 했더니 뚱뚱해졌어요, 얘는. 근데 이걸 시간을 제한을 했더니 살짝 뚱뚱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날씬하고 건강한 마우스가 된 거예요. 양을 얘한테는 오버칼로리지만 시간을 제한을 했더니 건강해지더라, 병에 안 걸리더라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조금 좀 일상생활에 살 수 있게끔 얘를 일주일에 어느 시간은 그러니까 주말 같은 때는 그냥 먹게끔 하고 주중에 날짜를 정해서는 좀 시간을 제한을 시키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했더니 역시 좀 살은 약간 쪘지만 건강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칼로리를 제한한 건 아니에요.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아무 때나 먹는 거랑 시간을 딱 정해놓고 먹는 거랑 차이가 나더라가 실험으로 증명이 된 거지. 논문에 실린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럼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거를 이제 우리의 다이어트에 접목을 할까라고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거가 이제 16&8인데 8시간 먹고 16시간 공복인 거죠. 보통 많이 이제 권해드리는 게 12시에서 8시 동안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야채, 과일, 건강한 것들을 주로 먹는 거죠. 근데 고기도 먹고 빵도 좀 먹긴 먹어요. 아예 안 먹진 않아요. 웬만큼 먹어요. 웬만큼 먹고 밤에는 8시 이후에는 잠을 자고 물을 마시고 그전에도 물 마시고 no milk, no sugar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당분 같은 걸 안 먹고 이 시간만 먹어서 이팅 윈도우와 패스팅 윈도우를 만드는 거죠.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먹을 때 먹고 안 먹을 때 아예 안 먹고 이거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가 사실 다이어트인데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대로 하기잖아요.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이 순환이 좋아지고 대사가 좋아지려면 물을 잘 많이 마셔줘야 돼요. 하루에 뭐 한 2리터 정도 먹도록 8잔 뭐 이렇게 먹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푸드나 그 탄산음료 같은 거는 가능하면 먹지 말아라. 뭐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이에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막 밤늦게까지 막 하고 잠 안 자고 다 자기 살을 갉아먹는 거죠. 살도 쪄요. 여러 가지 잠에 대한 것들은 있는데 잠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 타임 리스트릭션이 나온 게 이제 우리 몸은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에 깨서 그 데이타임과 나이트타임을 뒀을 때 지금 위에 보면 그래프가 있죠. 우리 몸에서 이 콜티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깨우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아침 6시쯤에 분비가 돼요. 그리고 저 피크를 갔다가 오전 시간에는 높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높게 갔다가 이제 이게 제대로 우리 몸 분비가 되는 건 저 시간이지만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시간은 점심 이후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오후 타임에는 굉장히 우리 몸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12시 이후에는 그냥 먹자. 그리고 밑에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이렇게 올라가요, 밤에. 이건 우리 몸에 다 뭔가를 저장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많이 먹으면 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침까지 작용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12시부터 타임 시계가 작용하는 거는 그런 걸로 인해서 뭐 혈압이 어떻게 올라가고 뭐 어떻게 되고 우리 몸의 변화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일중 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했는데 12시에서 8시 정도 데이타임에 많이 먹는 거는 살이 안 찌더라. 똑같이 먹어도 그 시간만 먹으면 살이 안 찌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이론적 베이스에는 뭐 인슐린의 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왜 타임 그 리스트릭션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내용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아침에 같은 시간에 기상을 하고 햇볕을 많이 쬐고 바쁘게 활동을 하고 규칙 운동을 하고 잠을 잘 자고 이러한 생활 습관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보통 병원에 환자들이 살 빼러 오시잖아요. 살 빼러 오시면은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몇 시에 자는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밥을 몇 시에 먹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를 제일 먼저 시작하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사실 다이어트의 기본이고 건강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아무 때나 먹고 배고플 때 먹고 배 안 고프면 안 먹고 그러다가 밤에 배고프면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사실 젊은 분 요즘 20대들이나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제 뭐 특히 방학 때 되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뭐 별 병에 걸리진 않지만 어쨌든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장 이렇게 좀 더 규칙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잠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은 7시간 위에 저 그래프에서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살이 안 찐 사람이 더 많은 걸로 돼 있고요. 7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살찐 사람이 더 많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밑에가 이제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비만 리스크예요. 쭉 잠자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비만이 될 위험도가 점점 떨어지다가 6시간, 7시간 되면은 제일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6시간, 7시간은 자야지 비만도가 떨어지는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뭐 잠이 이제 이렇게 살찌는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로 증명돼 있는 그런 원리들이 다 있어요. 뭐 식욕 호르몬도 관장을 하고 뭐 우리 교감신경도 관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6시간, 7시간 동안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미인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잠과 관련된 사진인데 이게 새벽 2시 반이에요. 근데 저분은 막 이렇게 TV를 보면서 뚱뚱하고 참 날씬한 사람은 잘 자고 있어요. 이게 뭐 달기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2시 반에는 자야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될 것인지 이렇게 될 것인지가 잠만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2시 반인데 잠을 못 이루고 잠을 못 이루기도 하지만 잠을 안 자서 뚱뚱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그런 분들 있어요. 난 잠은 7시간 자. 근데 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또 병원에 가끔 제가 보는 분들 중에서 하루 일과가 반대이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남대문, 동대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컴퓨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 아니면 이제 아이스 스튜어디스나 그런 식으로 해외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외국의 회사 일을 같이 하면서 밤에 무슨 컨퍼런스 콜 받아야 돼서 일어나야 되거나 뭐 이런 분들 살쪄요. 그리고 되게 안 좋아요. 이런 리듬이 다 깨지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불면증도 오고 되게 피로감도 오고 등등등 나빠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도 여기 시간에 맞춰서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나 이런 게 나오는 시간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햇빛과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내세균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잠도 잘 자야 되고 또 장내세균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비만균이 있고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이것도 실험을 했어요. 트윈인데 뚱뚱한 사람 쌍둥이인데도 뭐 뚱뚱한 한 명과 날씬한 한 명이 있어서 그들의 균을 뽑은 거예요. 채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쥐에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뚱뚱한 사람한테 뽑은 균을 심은 쥐는 뚱뚱해졌어요. 근데 날씬한 사람 배에서 뽑은 균을 심은 쥐는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가 장내 세균, 이 쥐는 뭐 생활 패턴을 달리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이 균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펄리틱스가 많으면은 뭐 박테로이데스가 많으면 어떻게 되고 이제 다 그런 논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균들이 많으면은 더 날씬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먹는 습관이 안 좋아서 나쁜 균들이 생기거든요. 나쁜 균들이 생기면 또 뚱뚱해져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또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저탄고지 다이어트. 요즘에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좀 접목한 것들을 많이 또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방탄 커피를 먹는 거라든지 뭐 얘기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 간헐적 단식의 키포인트는 먹는 양을 줄이는 거는 아니기는 해요. 그건 이제 아까 보다시피 살이 별로 빠지진 않아요. 건강해지기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도 근데 또 어떤 다이어트는 살은 빠지는데 안 건강해지는 다이어트도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이어트는 건강해지는 건 맞는데 똑같이 먹으면 살은 많이 안 빠져요. 그럼 우리는 살을 빼길 원하는 거니까 칼로리를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탄고지 다이어트나 아까 얘기했던 얼마나 먹을지에서 칼로리를 줄이거나 이런 것들 좀 접목을 한다면 훨씬 살도 잘 빠지고 건강해지는 다이어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뭐 아시다시피 저탄수화물 고지방이기 때문에 이 하이팻, 그러니까 이 먹어야 되는 이거에서는 팻을 먹는 거죠. 그래서 뭐 올리브 오일이나 이 좋은 기름 같은 거 버터도 좀 먹고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 저탄고지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가 좀 시들해졌어요. 그게 이제 저도 사실 저탄고지를 많이 환자분들에게 권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이게 오래 지속하면은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이 좀 올라간다든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단기적으로 뭐 계획을 세워서 뭐 한 달, 뭐 2달 정도 하고 한 5, 6개월 정도는 이렇게 다시 원래 색깔대로 돌아간다든지 이제 이런 게 있어야지 너무 지속적으로 해서는 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우리가 다이어트를 마음을 먹어서 제대로 시작하려면은 좀 그래도 2달 동안에 본인 체중이 한 10% 못해도 5%는 빠져야지 좀 다이어트나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60kg이신 분들은 2달 동안에 한 5, 6kg 빠져야지 나 다이어트 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살이 빠질 때 보면요. 한 3kg 빠지면 내가 알아요. 3kg 빠지면은 나 좀 살 좀 빠진 것 같아. 옷이 약간 편해졌어. 사람들 잘 못 알아봐요. 한 5kg 빠지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뭐 이런 얘기 여기서 듣거든요. 그러다가 한 6, 7kg 넘어가면은 또 이제 그만 빼라. 얼굴 상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한 5kg 정도 빠지는 거를 많이 목표로 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정도 빠지는 동안에는 좀 이런 저탄고지 다이어트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 가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탄고지는 이 팻 앤 오일을 좀 많이 먹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좋은 기름을 좀 먹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저탄고지 얘기하는 동물성 기름을 먹어줘야지 에너지가 생기고 또 탄수화물이 줄어들고 살이 빠지는 대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을 먹어서 뭐 삼겹살도 먹고 다 먹기는 해요. 그렇지만 좋은 기름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올리브 오일 같은 것도 좀 충분히 먹어주는 게 좋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미트나 뭐 가금류나 시푸드 같은 걸 많이 먹고, 치즈, 에그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단백질 소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은 먹어봐야지 샐러드 정도, 그리고 뭐 그런 야채 그런 거 정도 먹을 수가 있고, 너트 종류도 먹을 수 있는데 피해야 될 거가 그런 빵이나 과일. 제일 많이 피해야 될 건 사실 과일이에요. 과일이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는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이어트만큼 과다함이 많이 있는데 그게 그만큼 다이어트에 안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일, 흠나 비타민이나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사실 현대의 과일은 그러니까 맛을 많이 주고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의 땅들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많지가 않아서 미네랄들이, 아주 좋은 미네랄들이 그렇게 많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바닥에 훨씬 더 많지 좋은 성분은 좀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어서 사실은 영양제나 이런 걸로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아무래도 먹는 양이 줄어들다 보면은 이제 필요한 영양소도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영양제 같은 그런 거의 섭취도 필요한 거죠. 그거를 과일로 섭취해서는 살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과일은 가능하면 피해야 되는 거고, 빵이라든지 뭐 설탕이 들어갔을 법한, 베이킹 해보신 적 있으시죠? 빵 만들 때 설탕 들어가죠. 안 단 빵도 설탕이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요. 하물며 단 빵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떡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하나도 안 단 떡도 설탕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떡빵 같은 거가 나는 설탕은 안 먹어. 아니, 먹고 있는 거죠. 빵도 먹고 떡도 먹고 하면은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라이스는 좀 나아요. 당 그거에서. 그렇지만 이제 그냥 흰쌀은 좀 안 좋고, 현미라든지 또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제 뭐가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다이어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그런 거가 더 밀가루 쪽보다는 그래도 쌀이 좀 더 낫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좀 적게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보카도가 또 많이 좋은 그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많이 계란, 아보카도 뭐 이런 거. 여기서 빵이 있지만 저거는 호밀빵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조금, 거기에도 아마 설탕은 안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상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요. 요는 시간 제한을 하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보통 이제 또 많이 여기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아침 안 먹어도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많이 들어봤고, 저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강의라든지 이런 거 가서도 질문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건 좀 약간 디베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죠. 학생들이 이제 아침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뇌는 탄수화물이 영양소가 되거든요. 에너지 공급원인 단백질은 안 돼요. 그렇지만 팻은 돼요. 이게 팻이 많은 것들이 이제 또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게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저탄고지에서 나오는 이 케톤을 지방을 많이 먹으면 몸에서 케톤이 많이 생기고, 그게 이제 탄수화물 대사시키고 이런 이론적 베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은 조금 뇌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제 이런 타임 리스트릭션을 시키기에는 조금 문제가, 사실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거는 아침을 일찍 먹고 또 일찍 끝내는 건데, 또 애들은 성장기 아이들이 또 많이 먹어야 돼, 키도 크고 하니까 성장기 어린애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 항상 칼로리가 과잉이 돼 있는 이제 성인들에 있어서는 아침은 좀, 근데 난 아침 안 먹었더니 도저히 어지러워서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해보면은 다 적응이 되셔서 괜찮으신데,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드셔야죠. 대신에 일찍 끝내셔야죠. 아침을 한 10시쯤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내는 시간도 6시 정도에 끝내주면은 이제 되겠죠. 그치만 저녁을 6시에 빨리 먹고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씩 늦춰가고, 너무 힘드시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2대 12, 12시간 먹고 12시간 안 먹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누구나 못해요. 12시간 안 먹는 것보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을 8시에 먹어서 저녁 8시에 끝내는 건데, 8시에 하고 안 먹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알고 보면 다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과일 한 조각 이런 거죠. 그거를 하나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더 먹고 싶어서 사실은 되게 힘들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12대 12를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서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상 제가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주세요. 혹시 평소에 해봤는데 나는 뭐가 궁금하더라 내지는 뭐가 문제가 되더라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밥 먹는 시간 동안이요. 뭐 유산균이나 뭐 이런 건강 보조제